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 집에서 쉬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옷을 챙겨 입을 필요도 없고 누구를 만나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시간에 쫓길 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결국은 집안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어디를 가겠어?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지. 하지만 이 익숙함 속에는 조용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무엇을 했는지 떠오르지 않는 날이 생깁니다. 시간은 흘렀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하나도 없고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비어 있으면 그 공백이 바로 마음의 공백이 되기 시작합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는 빨라지는데 삶의 흐름은 멈춘 것 같아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집안에 머물기만 하는 삶은 조심해야 합니다. 집은 쉬는 곳이지 세상과 단절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외출 하나라도, 짧은 산책 하나라도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편안함이 너무 깊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하루의 흐름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고 밥을 먹어도 식사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냥 바라보다가 어느새 졸고 깼을 때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며칠인지조차 헷갈릴 때가 많아집니다.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루가 하나의 긴 그림자처럼 이어질 뿐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루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 안에 작은 장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누군가와 나눈 짧은 인사, 동네에서 본 풍경 하나, 새로운 냄새나 소리처럼 작은 경험들이 하루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날이 오늘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에만 머무르면 이런 장면들이 생기지 않아 하루가 텅 빈 칸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달력은 넘어가는데 마음속 시간은 멈춘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희미해지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자극이 줄어들면 기억도, 감정도, 에너지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작은 외출, 아주 짧은 만남, 새로운 공기 한 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속에 단 하나의 새로운 장면만 들어와도 그날은 다시 살아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만 머물다 보면 몸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던 계단이 이제는 숨이 차고 가까운 마트에 다녀오는 길도 괜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아픈 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실감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듣지만 의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임이 줄어서 그래요? 몸이 예전처럼 쓰이지 않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약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가 약해지고 팔을 쓰지 않으면 근력이 빠지고 몸을 펴고 움직이지 않으면 허리와 어깨가 굳어갑니다. 눈에 보일 만큼 큰 병이 생기지 않아도 이렇게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만큼 외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집에만 머무르게 되고 몸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몸은 움직일 때 살아있습니다. 큰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깨어나고 계단을 몇 층만 올라가도 심장이 다시 힘을 찾습니다. 내 나이엔 뭐 하러 움직이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몸이 제 역할을 잃지 않습니다. 작은 걸음 하나가 내년의 건강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만 지내다 보면 몸은 금방 잊혀지지만 문을 열고 세 걸음만 내딛어도 그 순간 몸은 다시 삶을 향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보다 더 조용하게 찾아오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말입니다. 집에 오래 머물러 보면 어느새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생깁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일이 없으니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 말할 타이밍도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입이 점점 굳어지고 말이 서툴러지고 예전에 자연스럽던 인사 한마디조차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처럼 굳어가는 법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 생각들이 대체로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없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지 않으면 머릿속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향하거나 걱정으로 채워집니다. 예전 일을 떠올리며 후회가 커지고 사소한 일도 혼자서 크게 해석하게 되고 마음속 대화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은 깊어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점점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메시지조차 점점 부담이 됩니다. 누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어서 괜히 미안하고 뭔가 특별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하게 되고 연락을 줄이게 되고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연결된 끈을 스스로 놓아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고립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이 줄고 생각이 무거워지면서 천천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밖으로 나가 사람 목소리를 듣고 짧은 인사라도 하고 몸과 마음을 세상에 다시 연결해 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마디 말이 하루를 살리고 누군가와의 짧은 눈맞춤이 마음을 다시 열어줍니다. 세상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문을 닫아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들여다보면 혼자 있는 집이 반드시 안전한 공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의 균형이 흔들리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순간이 찾아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올라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나를 바로 발견해 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만 해도 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절대적인 안식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넘어졌던 경험 하나 때문에 하루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일어설 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갑자기 작아지고 자신도 모르게 더 조심스러워지고 결국은 움직임을 더 줄이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집 안은 편안함보다는 고립감이 짙어지고 밖의 세상은 점점 더 낯설고 멀게 느껴집니다. 사실 집은 쉬는 공간이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보이지 않게 쌓이고 작은 사고 하나가 큰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 밖으로 나가는 일, 그리고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잠깐의 외출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지고 누군가와 마주치는 순간 마음속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정감이 다시 자리 잡습니다. 집에만 머무르면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안전은 움직임과 연결 속에서 생깁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가 몸을 깨우고 한 번의 외출이 마음을 다독이며 세상과 만나는 짧은 순간이 삶의 균형을 다시 세워줍니다. 집은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곳이어야지 외부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움츠러들기 전에 세상으로 나가는 그 작은 발걸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삶을 바꾸는 계기가 꼭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한마디, 아주 짧은 만남이 마음을 다시 깨우기도 합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이 오늘 날씨 좋네요 하고 건넨 가벼운 인사 하나가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가 아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따뜻한 감각이 스며들고 그 작은 온기가 하루 종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경험이 마음에 살짝 빛을 비추면
그 다음 날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가보는 용기가 생깁니다. 멀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집 앞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어딘가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누군가의 발걸음. 이런 작은 장면들이 마음에 살아있는 느낌을 다시 되찾게 해줍니다. 이렇게 조금씩 밖으로 향하는 시간을 만들다 보면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정도의 규칙적인 외출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카페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공원에서 햇빛을 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니라 집 밖의 공기를 느끼는 것, 그리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감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은 머무는 곳이지 숨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문을 열고 작은 한 걸음만 내딛어도 삶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일수록 밖에서 만나는 아주 작은 친절과 따뜻함이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새로운 하루를 열고 그 하루가 다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말고 그저 천천히 한 걸음씩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하루가 길고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뭘 해야 하지? 라는 막연함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몸은 충분히 쉬었는데 마음은 쉬는 법을 몰라 계속 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지루함이 깊어지고 하루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가족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으로 자주 만나기 어렵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때 사람들은 등산을 해볼까, 여행을 다녀볼까, 운동을 해볼까 고민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체력이나 비용, 혹은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쉽게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고 거창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볍게 들어올 수 있는 작은 활동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들지도 않으며 매일 아니어도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활동 말입니다. 큰 의욕이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저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무언가로 천천히 채워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일수록 작은 시도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의 후반부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큰 결심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부담되지 않을 만큼 가벼운 일, 그러나 삶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줄 작은 활동을 천천히 찾아보면 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서관 한번 가볼까? 순간 뜻밖의 제안이라 놀랐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랫동안 집안에만 머물던 마음이 살짝 움직였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는 동네에서 운영하는 무료 서예 교실이 있었고 누구나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어서 어머니는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막상 첫날에는 어머니도 긴장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공간, 그리고 처음 해보는 서예. 하지만 한번 붓을 잡아 종이에 마음을 담아 내기 시작하자 오랜만에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집중력과 설렘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서툴어도 괜찮았고 글씨가 조금 삐뚤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붓을 들고 무언가에 몰입하는 그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어머니는 금요일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을 고르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마치 외출을 위한 작은 의식처럼 즐거웠습니다. 서예 수업에서 만든 작품들은 점점 카드가 되고 작은 엽서가 되고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따뜻한 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은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고 말하며 오랜만에 삶의 리듬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머니는 서예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자원봉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축하 카드를 쓰고 병원에서 지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응원의 글을 전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손글씨로 마음을 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어머니는 다시 한번 자신의 역할을 찾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살아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은 내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야. 그 시간 하나만으로도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작은 취미 하나가 삶을 바꾸고 작은 용기 하나가 마음을 열어주며 작은 만남 하나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나에게 맞는 즐거움을 찾아갈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동네 곳곳에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미 활동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만 가도 서예, 그림, 운동, 노래, 외국어, 독서 모임 같은 활동들이 거의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단 하나의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체력이 부담되지 않고 돈이 많이 들지 않고 매일이 아니어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취미는 크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것이 어색해도 괜찮고 처음에는 손이 굼떠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해보면 어떨까? 하고 마음이 살짝 움직이는 그 순간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바로 새로운 삶을 여는 첫 출발입니다. 취미 하나만 있어도 하루에 기대감이 생기고 일주일에 리듬이 생기고 한 달에 보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살아난다는 신호입니다. 요즘 시대의 노년은 예전처럼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으로, 어떤 분은 공부로, 어떤 분은 봉사활동으로 노년을 채워갑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는 친구들과 라인댄스를 추며 건강을 지킵니다. 또 누군가는 취미 하나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며 삶의 폭을 넓혀갑니다. 이제는 나이보다 어떻게 시간을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큰 변화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의 하루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는 작은 관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취미는 삶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기초 체력과도 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하루를 조금 더 살아있게 만드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취미 하나, 외출 한 번, 누군가와의 짧은 대화 하나가 마음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줍니다. 연구들에서도 꾸준한 취미 활동이 우울감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며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즉,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 활기차게 변합니다. 삶의 후반부를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아서도 체력이 특별히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계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걷는 것을 통해 하루를 채우고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마음을 달래고 누군가는 글씨를 쓰며 자신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잘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위해 하는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의 노년은 예전처럼 누군가가 정해주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고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남은 세월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나에게 맞는 리듬과 속도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천천히 가도 되고 가끔 멈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루에 작은 기대가 생기고 일주일에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기고 한 달에 성취가 하나 생기면 그 자체가 이미 풍요로운 노년의 시작입니다. 돈도, 이름도, 남들의 시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작은 취미 하나,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작은 외출 하나,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연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고 그 선택이 나의 노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